감사합니다. 나는 포항제일교회 원로장로 최인규입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부 둘 다 포항제일교회, 하나는 원로장로, 하나는 은퇴장로 그렇습니다. 최옥주 은퇴장로가 바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에너지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지금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풍력과 태양력은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장로님 생각에는 대체 에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풍력과 태양력은 대용량 발전소를 못 만듭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고, 풍력과 태양력은 열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불리합니다. 왜냐? 비싼 전기가 들어가면은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건값이 올라가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대용량 발전, 큰 발전,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 1000만 킬로와트, 이런 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연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러한 자연력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가격이 비싸면은 그거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비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kWh에 30원 이하가 되는 그런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용량 발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그런 대용량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주 쉽습니다.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우리 지구를 주위로 달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계속 지구를 돌아갑니다. 그 인력에 이끌려서 돌아가는데, 그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하루에 2번 들어오고 2번 나가고 하는 조수의 위치 에너지가 변화되는 그런 4번의 일이 생깁니다. 4번의 일로서 그거는 보통 에너지가 아니고 무한 동력 에너지입니다. 얼마나 무한 동력 에너지이냐. 서해안 바다에 항공모함이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그 바닷물의 조수물은 항공모함을 2번 하루에 들어 올리고 2번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크레인, 아무리 많은 크레인 갖다 들어 가지고 해도 항공모함 그거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고 들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큰 무한의 에너지, 이런 무한의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이 발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장로님 이론에 의하면은 그 항공모함을 들어 올리는 그런 부력의 힘 갖고서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장로님이 중력과 부력을 이용하는 어떤 양수 발전기 이론을 얘기하셨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에 피스톤 같은 부력 탱크를 네. 띄웁니다. 그 탱크를 띄우는 이유는 바닷물을 탱크 속에 가두지 않으면은 그것은 물은 유체이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냥 아무것도 그 통 속에 공기를 가두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공기는
그냥 바람같이 흘러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에너지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하려면은 덩어리, 통에 넣어서 덩어리화를 시켜야 그 에너지, 일로 전환을 시킵니다. 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에 작용을 시킴으로써 그 대우가 일로 전환을 시켜서 발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이디어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력으로 될 때는 이제 거대한 이제 물의 덩어리 갖고 그 힘을 갖고 이제 떨어뜨리는데 그럼 다시 이제 부력의 힘으로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때는 예. 그 깡통 속에 예. 피스톤 속에 들어있는 물을 양수기로 물만 뽑아내 버리면은 거기는 공기가 차게 되죠. 예. 근데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지만은 예. 그러나 조수가 만조가 돼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풀어주면은 이 자체가 전부 다가 무력통이 돼서 무력으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과 외국에서 혹시 발명 특허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에는 불익 중력 그다음에 파라슈트 이런 걸 통해서 발명 특허를 3번이나 받았고.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뭐 벌써 한 특허 연한이 지나가지고 또 다시 새로 많죠. 벌써 20년도 넘은 것도 있고 30년 넘은 것도 있고. 혹시 해외에서 어느 나라에서 발명 특허를 받으셨습니까? 해외에서 발명 특허 받은 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다 이런 데서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또 정상적인 실력이 입증됐고 또 각국마다 선진국에서 참 그 좋은 발명으로 입증이 됐는데 지금까지 왜 이게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 에너지는 보통 에너지가 아니고 이 에너지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전 세계 산업 경제적 글로벌 경쟁력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세계 전체를 뒤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들이 이 전기가 나오면은 워낙 싼 거니까 뭐 1kWh에 30원짜리가 나와버리면은 대용량 발전이 나와버리면 자기네들 기득권 세력이 다 죽기 때문에 자기네들 안 죽으려고 이거는 실험을 못하도록 실험 인가 신청을 내면은 서류를 반려시켜 버리는 그런 사건 때문에 오늘까지 참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만약에 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이제 피해를 이제 당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 뭐 한전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걸 좀 막거나 한전이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렇죠. 뭐 한전에서 주로 이제 그 R&D 연구하는데 진입하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 실험 발전소 건설 인가 신청서를 냈는데 그 인가 신청서를 반려시켜 버리고 그 반려시킨 사람들이 전부 다 한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 자기 떡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 건드릴 사람 없죠. 그러면 이 그 좋은 업적을 혹시 이제 외국에서 이거를 돈으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거나 어떤 이제 기술 이전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한 적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옛날에 키신저 재단에서 예. 그 발명 특허를 팔아라 그랬고. 네. 얼마 정도에 팔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팔아라 했고, 또, 팔지, 내가 안 판다 그랬어요. 네. 안 판다고 하니까 팔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음. 미국에 와서 발전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나한테 무수히 왔어요. 그 편지를 우리 한국 교단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자 그래서 보여줬어요. 보여드렸더니 이 편지를 몽땅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그 파이낸스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 가세요. 그러는 혹시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영국에 있는 그 석유 메이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석유는 끝이 났다고 해서 다른 자금 활용을 위해서 돈이 더 잘 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나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영국에서 발전소를 짓자. 그런 이제 이야기는 좀 있죠. 이야기는 있는데 지금 내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버리면은 그 나라는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대영 제국이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영 제국이 또 다른 대영 제국이 새로운 대영 제국이 나옵니다. 나오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그 경쟁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 그 싼 가격을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다가 다 내버리면 우리는 비싼 금액을 들여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려면 그게 판매가 안 되거든요. 예,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거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그 적용 가능한 어떤 그 발전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조력이 위치 에너지 말고 조류 에너지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조류 에너지는 세계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계속해서 돌아가는 조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데 그거는 조류 에너지를 위해서 내가 발명 특허를 낸 게 있는데 그것은 조수 파라슈트 발전법이라고 했어. 그 이제 캐터필러 무한궤도식으로 돌아가면서 낙하산이 물을 안고 돌아가는 겁니다. 안고 돌아가면은 그 돌아가는 회전력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있는 해류는 똑같은 한 방향으로 돕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해류는 하루에 2번 들어왔다가 2번 나가고 이게 정지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지만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해류는 똑같은 한 방향으로 하루 종일 365일 지구가 도는 한 끝없이 돌아갑니다.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그 조수 파라슈트 발전법을 하면은 그 나라는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예, 좀 구체적으로 파라슈트 발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낙하산을 이용하는 발전기인데 좀 어떻게 이거를 지상에서와 이제 해면 수면 이하에서 어떻게 낙하산 걸 활용하는지.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낙하산이 한 20개 내지 30개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큰 이제 바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2개 있는데 여기 낙하산 줄을 겁니다. 줄을 걸고 낙하산은 절반은 바다 밑으로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절반 위로 올라올 때는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 위로 올라오면은 물이 아무리 이쪽으로 흘러도 물이 아니니까 공기니까 그냥 그대로 둬서 또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물을 받아서 낙하산이 돼가지고
물을 안고 또 돌아갑니다. 이게 해류의 힘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물 밑에서 이제 그렇죠. 나간다 이거고, 예. 위로 올라가면은 또 반대편에 공기의 힘 갖고서 또 이렇게 가고, 예. 예. 그 공기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줄에 달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그냥 갑니다. 예. 공기에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다음 또 이게 도니까 밑으로 물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물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이 낙하산이 펴져 가지고 물을 안고 또 돕니다. 그다음에 또 물 위로 올라가면 또 원상복구되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의 힘을 일으킨다 이거죠? 무한 궤도로 예. 돌아가는데 양쪽에 그 낙하산을 걸고 있는 톱니바퀴가 양쪽에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재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실험은 해봤죠. 예, 어떻게 실험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험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사를 다니면서 그 실험했던 거는 다 이제 없앴죠. 네, 앞으로 뭐 없앤 거 할 수 없지만 다시건 재현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께서 이제까지 조수, 부력, 중력, 양수 발전 이론과 그 패러슈트 발전 이론이 있는데 이걸 혹시 다른 학계 논문에 발표한 적이 좀 있습니까? 조수, 부력, 중력, 양수 발전소는 한국 수문학계에서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수문학회 논문집에도 발표했고 학회지에도 여러 번 발표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그 에너지 신문이라고 해서 에너지 신문에도 몇 번 나왔고 또 MBC 방송국에도 과거에 이 실험하는 것을 불이 오는 것을 또 방송에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적이 있고 했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원자력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이유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에너지 이런 개발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한국 정부에 좀 이렇게 내 연구 업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한국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만 내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때까지 실험 발전소 건설하는 것도 서류를 아예 원천적으로 반려를 해버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실현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전기가 워낙 값이 싸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전에다 납품해서 30원짜리 납품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원자력 발전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한 대로 성공했을 때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천문학적인 발전, 이제 건설 자금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적자가 나는데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안은 안 하시는지?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그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그것이 다른 발전소에는 다른 사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가 나거나 이래 하면은 그 발전소에 지장이 오니까 그거 못하는데 내가 연구해 있는 이거는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볼 일이 없습니다.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내 발전소를 높게 지으면 한 20층 정도의 그 스페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스페이스는 발전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스페이스가 90% 이상이 나옵니다. 90% 이상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90% 이상 나오는 그 스페이스를 다른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분양을 하든가 아니면 전세를 내주든가 이렇게 하면은 발전소 건설비가 거기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비는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이 발전소 건설비가 워낙 싸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도 생산 단가가 발전 생산 단가가 3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전소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3,000원, 뭐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다른 사업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비가 다른 사업으로 증가시켜버리고 실제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발전 생산 단가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그 원자력 대신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장로님은 어쨌든 조수, 부력, 중력, 양수 발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1, 2년 연구했는 게 아니고 지금 55년 동안 연구를 해가 이걸 붙들고 계속 연구해 온 겁니다. 지금 당장 실험발전소 지어라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전기가 나오고 가격이 그만큼 저렴한 가격이 나오는 걸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55년 동안 했는데 무슨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예.